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2019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미디어 중에서 좋은 걸 네네.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좋아 보이는 기사라서 눌러서 들어갔는데 네. 알고 보니 광고.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낚였구나 하는 네. 생각 들게 하는 네. 그런 미디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좋은 미디어, 가치 있는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능력 혹은 어떤 자세 그런 게 필요하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게임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게임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연극을 했었던 연극이 종합예술. 예, 거기에 이제 음악이 붙고 영상이 붙으면서 이제 영화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뭐까지 결합되냐면은 관객이 가만히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가 네. 그게 이제 게임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게임을 만들고 즐긴다는 이런 자체 내에는 음악과 미술, 글쓰기, 그 외에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예술 영역들이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을 잘 즐기고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21세기 셰익스피어가 지금 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예, 종합예술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들을 합니다. 아까 나은영 교수님이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게임 리터러시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글쓰기를 한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특히 게임 같은 경우 영어나 일본어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관심을 두고 그런 외국어나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 안에서의 있는 직업들을 우리 학생들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게임도 있는 것 네. 같고 아니면 또 그 게임을 만드는 기획자도 있겠고 뭐 프로그래머도 있겠지만 네. 그런 안에서 직업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게임 안에서 직업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뭐 현실- 기사나 마법사는 없겠지만 마법사나 기사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예, 뭔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이런 꿈들을 게임에서 해소함으로써 현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현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게이머들이 도대체 스트레스가 뭐고 해소하고 싶은 판타지가 뭔지를 민감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성공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획자라고 하겠죠. 네, 저는 지금 오늘 두 분의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예, 즐거움이라는 게 바로 사람이 느끼는 거지 뭐 네. 예, 다른 게 느끼는 게 아니죠. 아하, 네. 자, 저희 진로 레시피의 꽃이죠. 사연이 저희에게도 네. 들어와 사연이 있는데 와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들 이 사연을 들으시고 굉장히 많은 답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TV를 참 좋아했는데 중학교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 녀석 대단한데요. 중학교 방송반 경쟁률 엄청나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한 녀석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 방송국 체험을 검색해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부모로서 참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송국이나 미디어 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부모로서 자녀가 가진 꿈을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가 PD를 꿈꾼다는 거 일단은 저는 뭐 그러게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리고 학교 방송반을 붙었잖아요. 이 친구는. 네. 네. 칭찬해줘야겠습니다. 나은영 멘토님, 네. 방송 PD는 아무래도 좀 대중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그렇죠.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우리 친구에게? 네. 요즘 그 미디어 기술은 아주 빨리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방송국 PD가 하던 일들을 요즘에는 그 1인 크리에이터가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의 방송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하는 이런 기술과 그 기술이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 여기 이제 그 관심을 좀 폭넓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이라든지 대체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은 아주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 좋아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모나리자 뭐 보면은 아름답다 뭐 그쵸, 이렇게 맞아요.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주 그 고전적인 작품부터 현대적인 작품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서고요. 네. 이런 것들이죠. 잘 안 변하는. 네.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방송 PD든 뭐 크리에이터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어떤 좁은 틀 안에 갇혀서 뭐 생각하거나 살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아야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이라는 얘기 해주시고 공감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죠. 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네. 내가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활동도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한쪽의 목표를 정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포용력 있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새는 빨간색 세모가 달린 동영상 사이트겠죠. 유땡땡. 자, 그거에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미래 뭐 꿈과 진로와 좀 연관지어서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와 함께 그런 동영상들은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뭐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것을 검색할 때 좀 넓은 범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땅을 깊이 파려면 시작할 때 넓게 시작해야 깊이 팔 수가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좁게 파면은 아무리 깊이 파고 싶어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그 컴퓨터 그 알고리즘이 어느 한쪽의 영역을 막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쪽 것만 자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클래식 음악이 관심이 있어서 클래식 음악을 몇 개 검색하면 너 이건 어때? 이러고서 또 비슷한 클래식 음악을 계속 추천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컴퓨터에서는 랩이나 락이나 이런 것들은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영역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까지 그리고 때로는 이제 완전히 이질적인 항목들까지 검색 항목에 다 넣어서 그 찾아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아이하고 같이 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것도 있었네. 우리 여태까지 이런 건 몰랐었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시야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로도 또 이제 발굴해낼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땅을 깊이 파려면 넓게 우선 시작해라. 네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친구들이 도움이 되는 진로 정보를 그 안에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어떻게 쏙쏙 고를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올바르고 도움이 네. 되는 걸 네. 몰라야죠. 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제 아까 좀 넓게 시작하라고 했던 것과 관련이 되는 게 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융합 시대다 하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한 전공 이외에 그 인접 분야의 지식도 상당히 있어야 융합이 가능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은 검색을 하면 나와요. 네. 그런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분야의 지식과 저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혹은 처음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어떤 다른 지식도 좀 많이 알고 있고 좀 넓은 시각에서 포용적으로 뭐 경험을 했다든지 이럴 때 더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융합적인 시각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창의력이라는 건 융합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또 저는 와 닿는 게 네, 연결. 연결. 예, 이제 각각의 지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서치하면 뭐 다 나오지만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작업 이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장주 멘토님께서는 또 게임이 종합 예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는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통한 그리고 또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간접 경험은 예전에 매체가 제한됐을 때 책이나 무슨 영화로 간접 경험이라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금에는 과연 이걸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전이거든요. 네. 뭐 UCC 크리에이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접 자기의 시청자 어떤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실시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연습들 요즘 친구들은 되게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방송국 PD를 하기 위해서 어디 학원을 다니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지금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다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 친구들이 어떤 점이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 눈여겨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미들 중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은 뭔지 스스로 좀 탐색하는 능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 직접 경험하고 그 간접 경험, 그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그 이 세상의 진실 전부를 담고 있지도 않고 또 왜곡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정보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VR 기술도 발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미디어로 경험을 하는데 마치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이제 이런 장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경험에 가까운 간접 경험을 그런 발전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지금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셔도 좋고 그런데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의 기회가 이제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무엇을 가꾸어 본다. 그리고 직접 내가 게임을 만들어 본다. 이런 경험보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내가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본다. 뭐 이런.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말하자면 예전의 간접 경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직접 경험에 가까운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이제 자기 안에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각의 폭과 경험의 폭을 넓혀가면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PD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방송국에 가서 PD분들이 어떻게 제작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직접 그러니까 PD가 되겠다 그러면은 PD가 그 현장에서 하는 것만 PD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섭외할 것이며 기획.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굉장히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야기를 제시할 때도 무엇부터 제시해야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면서 다음 스토리를 또 기다릴까 뭐 이런 것들에 그 모든 과정에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풍부하게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잘 녹아들
뛰어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과거에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제작되었던 뭐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시대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요즘 보면은 예능이 되게 촌스럽다 느껴지는 네, 것도 많거든요. 요즘 다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먹방도 한동안 인기를 끌다가 요즘에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되니까 뭐 딴 거 없나 이렇게 또 찾거든요. 사람들은 새로우면서도 너무 낯설지 않고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구태연하지 않은 이제 그런 콘텐츠를 재밌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수용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새롭고 뭐가 낯설지 않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시대마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해보고 이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